시사 심리 분석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사 심리 분석가, 분석 심리학자 황상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사 심리에 또 놀라운 사연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기 충족적 애언. 여러분,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검색해 보십시오. 영어로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얼마 전에 저 상담한 친구 대학 입시에 자기가 수능 시험 보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수능 시험 한 달 전에 제가 그 친구 성적이 이번에 생각보다 잘 나오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상담을 하면서 너가 이번 수능에 어느 정도 예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 나왔냐? 지난 모의고사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대부분 2, 3등급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말이네? 네. 제가 내신은 거의 전교 1등에 가까운 1등급이고 내신은 1등급이에요. 1.3 정도인데 지금 수능에서 1등급이 적어도 2개 이상 3개는 나와야지 자기가 최소 커트라인은 넘어가는데, 수능에 지난 모의고사 때 다 2, 3등급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너 이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냐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수능 성적은 너가 지금 너희 성적이 몇 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느냐에 의해서 정해져. 그냥 막연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 그 바라는 것보다 항상 미흡하게 되거나, 또는 막연히 생각하는 건 결코 일어나지 않아. 내가 받는 수능 등급은 이 과목은 1등급, 이 과목은 2등급, 이 과목은 1등급. 그래서 너가 1등급과 2등급 딱 정해놓고 이거 확실히 나와 라고 믿고 그 과목을 볼 때마다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이 과목에서는 2등급을 받았고 2등급이 나왔고, 또 예를 들면 2등급을 받은 거는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을 받았는데 수능에서는 1등급을 확실히 받을 거야. 왜? 모의고사 때보다 내가 훨씬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온 에너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하거든.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셀프 풀필링 프로포시인데, 물론 각각 이 셀프 풀필링 프로포시가 작동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한테 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 연구에서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저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B라는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사실은 A나 B나 다 공부하는 성적은 능력이나 그런 거는 모든 건 다 비슷한데, 그런데 그 선생은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거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과거의 성적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실험을 했더니 한 학기가 지나서 선생한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어떻다라고 한 거, 그 선생이 그 아이에 대한 리포트와 성적을 딱 제출했을 때 정확하게 알려준 대로 마치 선생이 다른 것처럼 전혀 그 지시를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아주 뚜렷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선생이 스스로 저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하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또 저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만일 그 선생이 아니고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네가 무슨 공부를 해, 네가 무슨 돈을 벌어,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했다는 사연이 나오는데, 어떤 사연인지 우리 경상도 AI 아가씨. 사님, 사연을 쓰고 있는 바로 오늘 22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석천 호수에 와서 즉석 연설을 하고 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검찰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허걱했습니다. 가뜩이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만약 윤 후보가 당선이라도 된다면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없는 죄라도 만들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의 염려가 지나친 걸까요? 참고로 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 후보는 즉석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막 붙어서 광화문에서 농성까지 한 사람이다며 그때 나흘의 3일을 압수수색, 내사, 조사, 감사당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탈탈 털렸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힘은 제가 부당한 기득권에 저항했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고쳤고 이재명에게 맡기면 더 나은 세상이 오겠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며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기득권으로부터 참혹하게 밟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가던 길을 꿋꿋하게 갈 텐데 여러분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가 작년 12월 이렇게 연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갈 게 아니고 미래로 가야 한다. 국민이 맡긴 칼과 권력으로 정적을 찾아 후벼 파서 보복하고 옛날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 미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 후보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며 차차 그려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여전히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왠지 과거를 더 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 과거를 뒤지고 흠을 찾아내고 편을 갈라서 젊은이들을 싸움시키고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위기와 갈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과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놓고 경제에 성장하고 더 공정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친구와 협력적으로 경쟁하고 비록 이번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이 후보는 또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나는 죄 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나온다면서 오히려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탄압까진 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제가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잘 먹힐까요? 검찰공화국의 공포, 검찰은 정말 무서운 존재와 같은 발언이 오히려 이 후보를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위해당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것이라 강조하긴 했지만요. 이 후보는 윤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 되어버린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전략을 내세울까요? 어이구, 진짜 놀라운 사연이네요. 이 후보는 윤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 되어버린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전략을 내세울까요? 무슨 전략이요? 본인이 피해자다. 본인이 약한 자다. 아니, 우리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과 맞서 싸워서 내 대신 맞서 싸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자기 충족적 예언요? 저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치면 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가 감옥 가는 거는 꼭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갑니까? 우리 박근혜 씨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없는데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치권에 알짱거리거나 정치 관련 소리를 하면 죄가 없건 뭐 있건 없건 관계없이 힘이 없으면 찍히면 감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잘 수를 써가지고 뒤로 돌리고 하면 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 감옥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형사로 기소가 되면 대한민국은 99.99% 판사들이 그냥 형량을 좀 구분해 줄 정도지 검찰이 기소한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억울한 사람을 왜 기소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물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쳐가지고 벼락 맞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그래서 검찰이 나를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난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저를 꼭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라는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공화국에 살아요? 민주공화국에 살아요? 아니에요. 경찰공화국에 살아요. 경찰공화국에. 경찰이 모든 사람들을 문제 있으면 먼저 나서요. 물론 그 경찰이 두들겨 맞고 또 경찰이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경찰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재명 씨가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씨는 그거를 경찰공화국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검찰공화국에 공포가 다가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갈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씨는 본인이 지금 진다고 생각할까요?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질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벌써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나는 결코 노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심리의 한 단면을 이렇게 노출을 한 이게 바로 청기누설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지율이 윤 후보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재명 후보가 마음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그걸 언론에서는 이제 이 30%대의 박스권에서 이재명 이 후보가 탈출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설날을 지나면서 이루어지면 되고 아니면 선거는 이미 설날을 기점으로 끝이 났다. 왜냐하면 선거 한 달 전쯤 되면 대부분 찍을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거든요. 한 달
전까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막판에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선거를 포기하거나 뭐 안 가지. 그리고 대개는 자기가 누구를 찍을 거는 선거 한 달쯤이 일종의 분수령인데 그게 2월 9일이 되는 거죠. 그게 설날이 지나고 아마 출근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찍겠다고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남기고 지금 팽팽한 두 사람이 터닝을 나온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계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이재명 후보 진짜 이럴 때 멍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청기누수라는 실언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만일 윤 후보가 당선이라도 된다면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 도래했다는 증명이라도 하듯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는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지금 그리고 있는 아주 정확한 시나리오로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면 여러분 혹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단초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 박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잡혀 들어가는 거를 그림을 그린다고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킨 것도 그렇고 또 본인들이 탄압받았다고 이 난리를 치고 지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할 때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거는 국민의힘 소위 말해서 당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어느 특정한 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를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투표는 윤석열 씨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로는 홍준표 씨가 맞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그 심리로 홍준표 씨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거든. 그런데 두 지지를 합하니까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로 삼았냐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고? 검사를 평생 하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가장 잘하는 짓이 뭐예요? 네,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한 난 놈 없다. 연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도 잡아놓! 하면 잡아놓는 기술을 최고로 잘 연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씨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를 국민의힘 후보로 하면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기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뽑았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의 입장에서는 참 기도 안 차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민주당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설마 민주당 이 대통령을 감옥이나 보냈어? 아니야, 몰라. 이재명 씨는 가족도 저렇게 할 정도인데 안면 몰싸고 본인이 필요로 하면 전임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 그 전통을 이어갈 거야. 이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재명 씨를 찍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골수 민주당원들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낙연 씨는 진짜 떨어지는 년이니까 아무리 다시 날려보려고 해도 이 바람이 동풍이 안 와가지고 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씨가 아슬아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파가 아니라
찌째명파 이래가지고 하는 이상한 지금 이 당권 분리도 아니고 뭐 당파 싸움도 아닌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진짜 민주당이 대체 뭐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이야기했네요. 뭐라고? 내가 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가 자기를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사람을 또 감옥에 보낸다라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아무리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도 그 짓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결코 못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씨는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리라는 거를 또 지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한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거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자기가 대통령이 찍는데 이거는 그렇죠. 어떤 정치 지도자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놨어. 그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거 진짜 해외 토픽감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프리카 군사혁명이 일어났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인데 됐는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수를 이재명 씨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던져주는 놀라운 연설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떡하지 귀신같이 읽어가지고 지금 이 사연을 보내줬기 때문에 어이구 이무시라 이렇게 이분은 사연 속에서 청기누수를 해도 되나 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씨는 그걸 하면서도 자기가 뭔 소리를 한지를 모르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붙어서 광화문에서 농성까지 했대요.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이재명 씨가 광화문에서 농성한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농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왜 농성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농성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였을 텐데 이 지자체 시장이 뭐 때문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는 나라면 그 나라는 콩가루 나라가 아니라 이건 개판 5분 전 나라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나흘에 3일을 압수수색, 내사, 조사, 감사당하고 압수수색 하루, 내사 하루, 조사 하루, 감사 하루 하면 나흘인데 3일이면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흘에 나흘을 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압수수색, 내사, 조사, 감사 중에서 감사는 감사원에 본인이 가서 당했나?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탈탈 털렸는데 그래서 본인이 검찰한테 기소 안 당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감옥 안 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한 점의 문제가 없이 지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검찰은 지극히 무능해가지고 탈탈 털어도 펄펄 쌓이는 먼지를 제대로 청소도 못한 수준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유능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유능한 검사들은 다 청와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이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저분이
대통령이 안 돼도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시는 분이니까 굳이 그러면 대통령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안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 못하거나 국민들을 괴롭힐 때,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겠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 충격적 예언을 한 것이 어쩌면 본인의 운명,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뻔한 수사를 했는데 본인의 운명의 단초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닌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저는 윤석열 씨 대통령과 맞짱을 떼서 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하겠다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걸 굳이 뭘 위해서 했냐? 기득권하고 부딪혀서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러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검찰은 있는 제도 엎어버리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분도 그거를 너무나 많이 당했고, 이분이 있는 제도 엎어버리고 없는 제도 있게 만든 걸 과거에 경험을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경험을 했으면 과거에 본인 경험한 대로 그대로 되지, 이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바뀔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게 안 바뀌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바뀌겠어요? 아이고,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네. 국가 권력을 남용해 탄압하지 않았대요.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국가 권력 남용에 탄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지금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 이분 연설문은 누가 봐주는 거예요? 이분의 가장 약점은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뒤에 이야기한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미 지금 후보 연설에서 너무 잘 나오는데, 제가 지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옥 간다는 거, 이거는 과거에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국가 권력이 남용해가지고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는 걸 들고 나가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박근혜가 최순실 시켜가지고 돈 몇 푼 받았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분 진짜 촛불혁명의 정신을 지금 엿바꿔드셨나? 제가 이재명 죽이기 책도 안 보고 이재명 알기 책도 안 봤는데, 그렇지만 이분 진짜 본인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재명 캠프에 혹시 계시는 분, 제발 이재명 후보 연설할 때 그 연설하는 게 아무 말 대잔치 연설 아니게 좀, 윤석열 씨라면 시키면 그래도 말이라 들을 텐데 이재명 씨는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어. 근데 문제는, 저는 이재명 씨는 국민의 말을 듣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국민의 말을 안 들을 뿐이라는 걸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이 후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지금 살면서 힘든 사람 중에 자기 피해가 기득권 있는 놈, 또는 가진 자, 또는 권력이 있는 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산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짜 찌질함의 극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장동에 관여되시는 분들은 다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찢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안 준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재명 씨의 오른팔인 사람은 열심히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 분담 구도는 이재명 씨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척하지만 이재명 씨의 지시를 받든 안 받든 이재명 씨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부하는 열심히 이재명 씨가 싸우는 사람들한테도 떡값이 한 명당 50억 정도예요. 좀 소소하죠, 그죠? 5천억, 5조 이 정도 갈라먹을 때는 50억은 진짜 떡값 수준도 아니죠. 콩가루 수준이죠. 이번 명절에도 떡 먹을 때 이 떡가루 보면서 나 이런 떡가루 말고 억짜리 떡가루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성남으로 이사를 좀 미리 갈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아니 성남에 투표권이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참 인간이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여. 그래도 저는 저가 찌질하게 있다 하더라도 결코 기득권 탓이야 이런 그런 찌질한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이런 전략이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전략이 아닐까. 그건 이재명 지사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나약한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언젠가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가 막 죽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 뭐 이런 걸 적어가지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를 했다는 참 이 감동스러운 에피소드도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갸우뚱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심리 분석.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계속 매 에피소드마다 할 수밖에 없네요. 또 많이 에피소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꼭 상담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저는 일단 제 문제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신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덤센터 대표 이은주입니다. 여러분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상담을 받는다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쉬쉬하고 숨기고 또 상담을 받을 곳도 많지도 않고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또 주변에 상담받을 상담센터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이렇게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긍정적이긴 한데 그러면 상담을 받고 나서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 드세요? 네, 참 안타깝게도 상담을 받으러 가면 물론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지지도 해줘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갖긴 하지만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을 제공해 주시는 상담가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저 내담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는 입장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대학원도 다니시고 자격증도 받으시고 그러셨지만 정말 나에게 오는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문제를 찾는다는 거는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담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인데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배경 지식이 꼭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아시면 그것도 좋겠지만 모르셔도 이 과정을 마치고 상담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하셨던 경험, 직장에서의 경험, 또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경험, 자녀를 양육하면서 했던 경험, 이런 여러분의 경험이 오히려 훗날 상담을 하시는데 더 큰 자산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의 한 4년 정도 이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이 과정을 시작하러 오셨을 때 나는 꼭 상담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저는 일단 제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신 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시고 자격증을 받고 오히려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일에서 WPI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성숙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좀 상담가로서 남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나의 커리어를 잘 개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시작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나의 커리어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내 직업을 상담가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당연히 처음부터 제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는 상담을 배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조직 내 인사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많이 배우러 오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서 인사관리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도 키우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WPI 상담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WPI 상담은 WPI 검사 결과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상담을 합니다. 다른 상담을 가셔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긴 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딱 찍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WPI 검사 결과는 한 사람의 마음을 마치 MRI처럼 그렇게 딱 찍어서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검사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MR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진단해 줄 때 좀 더 정확히 확신 있게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WP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을 해줄 때 상담가는 좀 더 자신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도 그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가기 때문에 정말 만족한 상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WPI 상담은 실용적인 상담입니다. 다른 상담은 내담자에게 특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지만 WPI 상담은 그 내담자 한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실용적인 상담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개인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해주는 그런 상담입니다. 제가 계속 WPI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WPI가 뭔가 궁금하시죠?
WPI는 성격 검사인데요. 하버드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황상민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입니다. 이 성격 검사를 개발한 황상민 박사님의 성을 따서 Wang's Personality Inventory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거기에 첫 글자만 따서 WPI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검사들도 성격 검사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른 검사들과의 차별성이 있지요. 다른 검사들은 일단 사람의 성격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WPI 검사는 분류를 넘어서서 그 사람 마음 전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MRI 같은 검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성격 검사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검사들은 다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인한테 딱히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WPI 검사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인 맞춤 검사입니다. 그러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서는 뭘 배우나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WPI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WPI 성격 이론,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WPI 검사를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것만 배우면 될까요? 아니요. 또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황상민 박사님이 상담을 한 상담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세미나라는 것을 진행하고 그 사례 분석 세미나에 10회 이상 참가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는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온 내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만이 아니고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내담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었는지 그 전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WPI에 대해서도 아시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운 다음에는 여러분이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상담 실습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시간의 상담 실습을 통해서 직접 내담자를 상담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슈퍼비전도 받고 하면서 상담가로서 성장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정을 마치시고 나면 시험을 보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받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받으면 내가 당장 취직이 되나요? 상담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을 받으시면 상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상담센터 오픈하셔도 되고 저희 위스덤 센터로 들어오는 상담을 연계해 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WPI에 대해서 강연 문의가 온 경우에 또 그 강연을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있는 일터에서 자기 직장 안에서 WPI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WPI를 활용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시는 경우도 많고 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WPI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상담하고 학생들 지도에 활용하셔서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즈덤 센터에서 WPI 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 과정은 거의 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지도자 과정을 2년 동안 하시고 마치신 분들에게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지점을 열 수 있게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WPI 한번 배워보고 싶다. WPI 워크숍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PI 워크숍에 오셔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난 정말 상담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이 전체 과정을 다
한번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꼭 상담가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시더라도 일단 한번 저희 초급과정 워크숍에 오셔서 WPI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시다 보면 또 새로운 세계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인생도 준비하시고 상담가로서의 커리어도 개발하셔서 멋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